비의 골목 첫 한마디. 비가 바닥을 씻고 지나가던 저녁이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누군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젖은 머리칼이 뺨에 붙은 소녀가 품에 사람을 안고 서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아저씨, 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잡아당겼습니다. 참 이상했죠? 나는 매일 그런 부탁을 듣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날 그 말은 처음 듣는 것처럼 낯설고 아팠습니다. 나는 발걸음을 재촉했고 소녀는 내 손에 학생증을 쥐어줬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당신 병원에서 본 적 있어요? 그때 우리 엄마? 말끝이 잘렸습니다. 소녀의 품에서 노년의 여자가 숨을 삼키듯 끊겼기 때문입니다. 나는 구급 가방을 열었고 사방의 빗소리가 잠시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놓지 마. 제1장 작은 국밥집의 여자. 내 이름은 박도연 39. 구급대원입니다. 분당 수십 명의 생사가 오가는 도시에서 서로의 안부를 제대로 묻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나 역시 그저 규정과 시간 사이를 달리며 살아왔죠. 과거를 묻는다면 의대에서 수련 일을 하다 도망쳤다고 답할 겁니다. 정확히는 어머니를 지키지 못하고 가운을 벗었다고? 그날 소녀가 품에 안고 있던 여자는 윤혜실이라는 이름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골목머리 국밥집을 하던 여자였습니다. 나는 그녀의 허리에 감긴 낡은 앞치마 끈을 스쳐보며 맥박을 찾았습니다. 희미했습니다. 산소 줄게. 이름은? 은재요? 이은재. 은재, 급한 건 두려운 게 아니야.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된다. 네. 소녀의 대답은 또렷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뚫려 생긴 구멍으로 믿음이 들어온 목소리였달까요? 들것에 눕히려는 순간 골목 건물 2층 창문에서 남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술에 젖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늙은 술주 정뱅이 또 쇼야? 경찰 불러. 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잇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이렌을 켜고 골목을 빠져나올 때 소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엄마 술 끊은 지 오래예요? 여름 내내 금주배지도 모아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술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스불을 오래 쓴 냄새, 육수를 우려낸 뒤에 무거운 향, 젖은 나무젓가락이 남기는 약간의 비린 냄새가 났습니다. 노인의 손바닥에는 국밥집에서 그릇을 들던 굳은 살이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엄마? 내 안쪽 어딘가에서 오래된 문 하나가 삐걱하며 열렸습니다. 그 문 뒤에는 병원 스테이션의 흰빛과 보호자 동의 없이는 수술 불가라는 직인 같은 문장, 그리고 어머니의 눈매가 있었습니다. 그날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규정 뒤에 숨어 있었죠. 박대원 상태. 무전이 울렸고 나는 되물었습니다. 의식 혼미, 혈압 70대. 상복부 강한 압통. 뇌출혈 의심, 응급수술요? 접수? 나는 소녀를 보았습니다. 은재는 내 손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살릴 수 있어요? 입술이 붙었습니다. 살릴 수 있다 라고 쉽게 말하지 마. 전부 다 하자. 그게 내가 할 말이야. 제2장 응급실 앞에 의자. 응급실은 늘 그렇듯 밝고 추웠습니다. 나는 들것을 밀어드렸고 트리아지 간호사가 숫자와 코드를 외쳤습니다. 피가 담긴 튜브가 흔들렸습니다. 은재는 문 앞 의자에 앉아 어깨를 웅크렸습니다. 젖은 머리칼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보호자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저요? 은재가 일어섰습니다. 학생은 안 됩니다. 그럼 누구요? 가족, 성인. 가족이라는 말은 언제나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세상은 종종 마음보다 종이를 먼저 요구하죠. 나는 과거의 나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혀를 깨물었습니다. 응급의학과 과장님 호출해요. 나는 서류함에서 응급상황 선의 개입 동의서를 꺼냈습니다. 이 종이를 꺼낼 때마다 뒷목에 뜨거운 것이 스칩니다. 작성하는 사람은 대부분 의사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과장이 도착했습니다. 마른 체격, 검은 테 안경. 박대원. 뇌출혈. 수술창 열어야 합니다. 보호자는? 학생. 법적으론 불가. 선의 개입 조항. 그는 내 얼굴을 오래 보았습니다. 그걸 들이밀면 당신 커리어가 빨리 달아? 이미 다를 만큼 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잠시 웃었습니다. 영혼이 서로의 낡음을 알아볼 때 나는 이런 웃음을 받습니다.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임은 내가. 당신은 환자 붙잡아?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변수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우비를 입은 사내가 로비를 가로질러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 여자의 남편인데. 은재가 몸을 움츠렸습니다. 수술? 안 돼. 동의 못해. 그는 변호사를 데려왔고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이혼 절차, 빈 음주 기록, 보호자 권한. 과장은 종이를 후고는 내게 시선을 던졌습니다. 규정은 저쪽이었다는 뜻이었죠? 나는 은재를 봤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젖은 운동화가 로비 불빛에서 번들거렸습니다. 아저씨 놓지 말아주세요. 말끝이 떨렸는데 목소리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무게가 내 발목을 붙잡고 뒤로 물러서는 습관을 가라앉혔습니다. 과장님? 응. 응급개입 서명해주세요. 남편분은 면담실에서 기다리시게요. 법은 법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남편은 욕설을 섞었습니다. 나는 굳이 들을 필요가 없는 말들을 한 귀로 흘렸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제3장 수술등 아래의 그림자. 수술대 위에서 윤혜실의 배가 열렸습니다. 피가 어두운 자주색으로 솟구쳤습니다. 모니터의 파형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집도의가 말했습니다. 간 손상 심각. 위도 찢어졌어. 박대원 압박. 나는 스폰지로 출혈 부위를 눌렀습니다. 손끝이 지끈거렸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내 손은 내 것보다 누군가의 생명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때 재활병동에서 일하던 간호사 친구 소리 수술실 유리벽 너머에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죠. 빛이 등을 덮는 느낌, 나를 밀어주는 낯선 온기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수술은 길어졌습니다. 4시간, 5시간. 나는 시간 대신 호흡수를 세었습니다. 숫자가 줄어들수록 유년의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부엌에서 깍두기를 꺼내던 어머니의 손. 팔뚝에 남은 화상 자국. 나는 그 손을 오래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병원에 누웠을 때조차 나는 잡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였기 때문이죠. 의사는 환자의 손을 잡지만 아들은 제 어머니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제세동 준비. 모니터 파형이 흐트러졌습니다. 소리가 한 줄로 늘어섰습니다. 클리어. 몸이 들썩. 파형은 다시 평평. 다시. 클리어. 이번엔 아주 얇은 산맥이 올라왔다가 숨었습니다. 비. 한 줄. 그 순간 누군가가 내 가슴을 세게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의 소리와 같지? 나는 뚜껑이 덮이지 않은 후회 속에서 손을 더 세게 눌렀습니다. 한 번만 더. 지위가 떨어졌고 번개 같은 빛이 스쳐갔습니다. 파형은 미세한 파도로 바뀌었습니다. 디, 디, 디. 나는 나도 모르게 고마워요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인지 모를 말을 마스크 속에서. 사장 새벽의 무게 그리고 고백. 새벽 2시를 넘겼습니다. 수술은 끝났고 해실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나는 탈진한 몸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은재가 잠들지 않은 눈으로 가까이 왔습니다. 엄마 살 수 있어요? 지금은 잘 붙들고 있어. 다만 간 손상이 커서 경과를 봐야 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깨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엄마가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길에서 만났어요? 밥을 얻어먹으려고 서 있었는데 이모가 아니 그분이 국밥을 내줬어요? 추우면 안 된다면서 2그릇을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 가게에 갔어요. 설거지하고 팻말 닦고 장 끝나면 그냥 말없이 제 앞에 남은 나박김치를 밀어주셨어요. 어느 날 저한테 물었어요. 너 이름 뭐니? 근데 그때 저는 모른다고 했거든요. 기록에 있다고만. 그랬더니 이모가 말했어요. 그럼 내가 하나 빌려줄까? 은재는 웃으려다 말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은재가 됐어요? 은혜로 받은 재산? 나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희고 화난 것으로 차오르다가 곧 검게 내려앉았습니다. 은혜? 재산? 그것을 내가 갚을 차례였습니다. 바로 그때 중환자실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급락했습니다. 간 수치는 더 올라갔고 하루 안에 인공간 보조장치가 필요하다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장비는 하나뿐, 그리고 이미 다른 환자에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과장이 이마를 짚었습니다. 장비 도착까지 최소 4시간. 버티기 어렵죠? 그래서 방법을 이야기해야 해.
그는 내 눈을 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생체 간이식. 은재가 작게 웅크렸습니다. 느리고 무거운 목소리. 제가 하면 안 돼요? 안 돼. 내 몸으로는 위험하고 법적으로도 불가해.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바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사이에 내 입에서 다른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은 나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왜? 이번에는 손을 놓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말에 과장은 한숨을 쉬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합성 검사는? 지금. 그 밤 피를 뽑고 조직을 확인하고 숫자들이 오르내렸습니다. 솔은 한마디 했습니다. 도연아, 무모하다고 욕할 시간 없어? 하려면 빨리 하자. 오장 피를 나누는 법. 수술은 새벽을 지나 아침으로 넘어갔습니다. 마취가 스며들기 직전 차가운 금속과 따뜻한 손이 교차했습니다. 은재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저 겁나요? 나도. 근데요, 제가 진짜 겁나는 건 아저씨가 약속 안 지키는 거예요. 어떤 약속? 끝까지 붙든다고 했잖아요. 지킬게. 그럼 됐어요? 마취가 내려와 모든 소리가 방울처럼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빗방울이 병실 천장으로 거꾸로 올라갔고 어머니가 나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연아, 이제 괜찮다. 엄마? 이제 네가 누군가의 엄마 손을 잡아주렴. 눈을 뜨자 창밖이 노랗게 떠 있었습니다. 목이 말랐고 복대가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서 규칙적인 숨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혜실이 누워 있었습니다. 혈색이 조금 돌아와 있었습니다. 나는 어느새 울고 있었습니다. 제 몸의 일부가 다른 사람의 사랑이 되었다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이 열리고 은재가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나는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속삭였습니다. 살았어요? 그 한마디가 병실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벽지의 색조차 따뜻해졌습니다. 제6장 복도에서 마주한 과거. 회복하던 중 과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전 남편이 조용한 표정으로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의 거친 목소리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얘기 좀 합시다. 우리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 상담 기록이었습니다. 혜실이가 몇 달간 치료받았어요? 나 때문에 많이 망가졌죠? 나는 겁이 많았고 책임 피하길 잘했어요? 그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가 날 떠난 게 아니었어요? 내가 먼저 등을 돌렸지. 그는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아이, 은재,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도움은 많을수록 좋죠? 내가 보호자가 되는 게 맞을까요? 자격은 묻는다고 생기지 않더군요. 매일 만드는 거죠? 그는 울컥 웃었습니다. 여보, 내가 더 어른이네. 우리는 사회복지사를 만나 임시보호 절차를 밟았습니다. 혜실은 회복에 집중했고 은재는 학교에 돌아갔습니다. 새 교복 치수를 재는 날, 아이는 거울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다가 금세 내렸습니다. 나 교복 입은 거 이상해요? 어색해서 그래. 곧 너 같아질 거야. 나답다는 건 뭘까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제의 너와 다르다고 겁내지 않는 거. 그게 나답다는 거 아닐까? 은재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어깨를 펴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나답게 걸어볼래요? 제7장 국밥차와 칼국수 그리고 시청 앞. 퇴원 후 나는 병가를 썼습니다. 몸이 회복되는 동안 시간은 긴 듯 짧게 흐르더군요. 어느 토요일 혜실과 은재는 작은 국밥차를 빌려 시청 앞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무료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혜실은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겐 밥 한 그릇이 하루의 손잡이 같잖아요. 그 손잡이 한 번쯤 달아줘야죠. 나는 조수석에 앉아 퍼 올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국화차와 섞인 육수 냄새가 따뜻했습니다. 점심이 한창일 때 노숙인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국밥을 2그릇 받아들고 한 그릇은 옆 사람에게 슬쩍 밀었습니다. 오래간만이다. 뜨끈하니? 혜실이 웃었습니다. 돈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나중에 언제요? 배부를 때요? 아저씨가 한참 웃었습니다. 그런 날이 오면 내가 2그릇 값으로 갚을게. 은재가 계산대를 맡았는데 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돈을 받지 않으니 영수증도 필요 없었죠. 대신 아이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 잘 버티셨어요 라는 스티커를 건넸습니다. 저녁 무렵 손님 중 한 여자가 스티커를 받아들고 울어버렸습니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누가 잘 버텼다고 말해준 게 오래됐어요? 해실은 조리대를 비우고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많이 버텼어요? 같이 버텨봐요. 해가 지고 난 뒤 우리는 늦은 뒷정리를 했습니다. 은재가 상자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응? 엄마가 오늘 처음으로 제 이름을 크게 불렀어요. 은재야? 하고요. 목소리가 되게 단단했어요. 나는 웃었습니다. 그 소리 오래 기억하자. 기억이요? 어른도 자꾸 까먹어. 그래서 소리가 필요해. 어떤 소리요? 처음 불러준 이름, 처음 잡아준 손. 그런 소리. 제 8장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병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날 과장은 새 공문을 내놓았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보호자의 거부 또는 부재로 치료 지연이 예상될 때 의료진은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여 즉각적인 선의 개입을 시행한다. 책임은 병원이 공동으로 진다. 나는 그 종이를 읽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과장은 옆에서 툭 제 어깨를 쳤습니다. 사람들이 욕할 거야? 책임을 왜 우리한테 미루냐고? 그래도 해야죠. 그래. 그래도 해야지. 그는 웃었습니다. 네가 안 밀면 나라도 밀어야 했어. 고맙다. 그날 저녁 은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저씨 오늘 학교 발표했어요? 어른 하나가 내 삶을 바꿨다고? 오 반응은? 친구가 물었어요. 그 어른이 너 친아빠야? 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냥 매일 약속 지키는 어른이야? 라고? 나는 미소를 삼켰습니다. 그 말 명언이다. 아저씨, 응? 저도 그런 어른 될래요? 그날 밤 우리는 사진관에 갔습니다. 해실은 회색 카디건을 입었고 은재는 교복을 단정히 여몄습니다. 나는 구급대원 정복 대신 흰 셔츠를 입었습니다. 사진사는 우리 세 사람을 보고 말했습니다. 가족 사진이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은재가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네, 가족 사진이요? 셔터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내 속에서 어떤 돌이 완전히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빈자리에 조용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사진사가 파일 이름을 묻길래 나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놓지 않기. 에필로그 다시 비가 오는 날. 몇 달이 흘러 다시 비가 왔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구급차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이번엔 젊은 남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갓난아이가 울고 있었고 남자의 손은 피로 젖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 좀 제발.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릴 수 있어요? 그는 떨었습니다. 우리는 할 일을 한다. 그게 답이야? 아이를 안고 차에 오르려는데 어딘가에서 젖은 발자국이 달려왔습니다. 은재였습니다. 우비를 입고 구급 가방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아저씨 백업 왔어요? 너 학교는? 교내 봉사. 응급 교육 받았잖아요? 아이의 손길은 단단했습니다. 어릴 적 잡던 손이 아니라 누군가를 잡아주는 손이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누군가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해 달렸습니다. 비는 또 길을 씻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바쁘게 깜빡였지만 내가 듣는 소리는 하나였습니다. 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그 말이 내 안에서 다른 말로 바뀌어 울렸습니다. 네, 이번엔 제가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끝까지.